자, 129쪽 각막 보겠습니다. 각막 지름이 12mm. 보통 이제 각막은 우리가 앞에 해부학 시간에 배웠듯이 10.7, 11.4 뭐 이래 돼 있죠, 그죠? 그래서 12mm 정도 이상이 되면은 선천성 녹내장이나 거대 각막을 의심한다. 선천 녹내장은 이제 선천성 녹내장으로 해서 아기가 한쪽 눈이 이제 공막 자체가 아직까지 탄력성이 있으니까 부풀어 오르는 거거든요. 그 선천 녹내장은 나중에 안전한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각막 자체가 큰 거대 각막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플래시도 각막계를 사용해 가지고 불규칙한 각막만 곳들을 검사하는데, 이거는 이제 난시인지 아닌지 정시인지 그거를 아는 방법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화면에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플래시도 각막계라는 게 보이죠, 그죠? 요거를 보게 됩니다.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동시문상으로 그려져 있는 요거를 갖다 대고 보면은 상대편의 눈이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정시하는 경우는 이렇게 정상적인 동시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정난시 같은 경우는 이쪽 방향이 더 길어져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좁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수직 직난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광중에서는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부정난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래시도 각막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난시 유무를 검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이제 동공반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동공반사는 크게 대각반사, 그 다음에 근접반사로 분류한다. 약간 어두운 암실에서 불빛을 피검사 한쪽 눈에 비추면 동공은 즉시 축소하는데, 당연히 축소하겠죠, 그죠? 이를 직접 대각반사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빛을 비추지 않는 반대편 눈의 동공도 축소하는데, 이를 간접 대각반사를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자, 지금 빛을 비추어야 할 때 두 눈은 둘 다 정상적으로 눈을 뜨고 있겠죠, 그죠? 이 산동이 된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상태. 근데 이제 왼쪽 눈에다 빛을 가하니까 요쪽 눈이 이제 지금 이제 왼쪽 눈이 이제 축동이 되죠, 그죠?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동공 축소가 일어나는데, 줄여서 그냥 축동이라는데, 요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눈을 비췄다 해서 직접 대각반사를 한다고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대각반사. 그 다음에 이게 직접 대각반사다. 그런데 눈을 비추지 않은 이렇게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축동이 나죠, 그죠? 요거를 이제 간접 대각반사. 그러니까 오른쪽 눈이 간접 대각반사는 정상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 라이트를 이렇게 오른쪽 눈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옮겨서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축동이 되어 있던 눈이 이렇게 오히려 산동이 된대, 그죠? 축동이 돼야 되는데 요렇게 되는 증상.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어떤 증상으로 말을 할 수 있냐면은 오른쪽 눈이 이제 직접 대각반사는 이제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죠? 직접 대각반사는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안 되더라. 근데 이제 간접 대각반사는 정상이다, 그죠? 요런 상황. 다시 말하면은 직접 대각반사는 비정상이지만은 간접 대각반사는 정상인, 이런 상황을 뭐라 하냐면은 구심성 동공 운동장애라고 합니다. 자, 일단 다시 책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공의 간접 대각반사는 정상이지만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직접 대각반사는 비정상의 상태를 구심성 동공 운동장애란다. 그거를 줄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눈의 시신경 기능에 동그라미 치놓으세요. 시신경 기능이 저하되어서 발생한다. 이게 이제 이 원인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물론 단독적으로 이런 현상을 뭐라 하느냐 하는 것도 시험에 나오지만은 또 여기에 왜 일어나는가? 신경장애로 일어난다. 시신경기능장애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봤듯이 시신경장애가 일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면은 이제 왼쪽 눈과 이제 오른쪽 눈이 있겠죠, 그죠? 이쪽에서 불을 비쳤을 때 괜찮았는데 동공이 축동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눈도 동공이 축동이 일어났겠죠, 그죠? 그래서 직접 간접 대각반사, 오른쪽 간접 대각반사 증상인데 요거를 이제 요 빛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추니까 요 눈이 오히려 산동이 되더라, 그죠? 그래 된 거는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직접 대각반사는 비정상적이더라 이 말이죠, 그죠? 자, 일단은 요 메커니즘이 시신경의 경로가 이렇게 서로 이제 크로스돼가 내려가다가 본래 이제 가쪽 물질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야 되죠. 이쪽에서 이렇게 크로스되고, 그 다음에 요래 크로스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요래 오다가 요래 가고,
하나는 요래오다가 요렇게 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쪽 무릎체 쪽으로 요렇게 가쪽 무릎체 쪽으로 가죠, 그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오다가 보면은 중심부의 이쪽에서 여기 가쪽 무릎체 쪽으로 가는 게 몇 프로겠습니까? 80%겠습니다. 80%. 여기 C16. 그다음 요 한 20% 정도가 이렇게 그 후연합 덮개 압핵이라는 뭐 책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본래 C계전핵이라고 우리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C계전핵. 근데 뭐 후연합 덮개 압핵이니 위둔덕 압덮개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일단 덮개 압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보시면은 요 위에가 이제 에딩거 웨스트팔릭이라 해가지고 요 에딩거 웨스트팔릭이 이제 눈돌림 신경핵이거든요. 열로 이제 서로 연집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요 눈에 비쳤을 때도 이렇게 오가지고 열로 통하니까 자, 좀 복잡하니까 지우고 여기서 보면은 자, 신경이 이제 받았던 것이 서로 신경 전달이 왼쪽 눈의 신호를 받든 오른쪽의 신호를 받든 반대편으로 간다는 것은 이해했을 겁니다. 요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왼쪽에서 비쳤을 때 여기에서 와가지고 오른쪽 눈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선무체 신경절을 통과해서 여기가 홍채 조인근하고 그 다음에 동공 조인근 동공 조인근이지, 그죠? 동공 조인근하고 선무체근입니다. 선무체근.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조절과 축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봤듯이 왼쪽 눈에 직접 대각반사, 그러니까 오른쪽 눈에 간접 대각반사 정상이었는데 오른쪽 눈에다가 빛을 비추니까 직접 대각반사 비정상으로 나타나더라, 그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는 거는 요거는 괜찮다 이거죠. 올라갔던 거는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다시피 요래 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괜찮았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만약에 지금 간접 대각반사는 괜찮은데 직접 대각반사 여기다 빛을 비추니까 안 된 요게 오히려 축동이 되지 않고 산동이 됐다는 이유는 요렇게 가던 것이 요래 갔죠, 그죠? 요래 가가지고 요로 제대로 다시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지를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올라오는 아까 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는 길이 고장났는 거야. 가는 길. 이게 어디죠? 이게 바로 시신경이죠, 그죠? 그래서 시신경 기능 저하다. 그렇게 됩니다. 시신경 기능 저하. 다시 말해서 가는 길이 고장났더라. 이게 뭐다? 바로 구심성 동공 운동장애의 원인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책을 보면은 그렇고 그 다음에 근접대각반사, 근접반사가 있습니다. 근접대각반사가 아니고 근접반사입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물체를 바라볼 때 눈에 일어나는 변화를 근접반사랍니다. 그래서 조절, 줄치시고 눈몽, 줄치고 동공수축 이 세 가지 증상이랍니다. 이것을 근접반사 혹은 근견반응 혹은 근접반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요와 관련되어 있는 조직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조직이 뭐냐? 눈돌림 신경의 아랫분지가 분포하는 선무체근. 그러니까 눈돌림 신경하고 선무체근하고 이거는 뭡니까? 조직과 관련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안쪽 고등근. 요거는 이제 눈모음하고 관련되겠죠. 눈이 안쪽으로 모이니까. 그 다음에 동공조인근. 동공조인근은 당연히 동공축소, 즉 축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즘의 시험은 근접반사와 연관 있는 조직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관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눈모음과 조절, 그 다음에 동공수축, 요가 관련되어 있는 조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압 측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안압은 10에서 21mm Hg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모르겠으면 다시 꼭 기억하시고, 안압이 매우 낮을 때는 심한 탈수 상태, 줄 치세요. 심한 탈수, 그 다음에 안구 위축. 안구 위축은 축구공이 쭈그러지듯이 바람 빠진 축구공처럼 쭈그러진 거거든요. 안구 위축. 안구가 축소됐단 말입니다. 어떤 이유에 있었든지 간에 뭐 다쳤든지 안 그러면은 옆에 있듯이 망막박리나 맥락막박리 이 찢어져 가지고 안압이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안구 천공상 뭐 등이 원인이다. 줄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매우 높을 때 급성농내장 이것도 줄치시고, 그러니까 낮을 때와 매우 높을 때 요 원인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함입 안압계, 요 환자 안압계에 관련된 시험은 종류가 보통 이제 우리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입 안압계, 슈에츠 안압계가 대표적이며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공막 경도에 따른
오차가 큰 것이 단점이다. 앞평 안압계라는 게 있습니다. 요 앞평 안압계, 골드만 앞평 안압계, 그거 줄치 놓으세요. 대표적으로 오차가 가장 적다, 오차가 가장 적다, 같이 줄치 놓으세요. 자, 여기 시험에 이제 항상 가장 적은 것은 어느 것인가 이래 놓습니다. 아주 단답형으로 놓는데 앞평 안압계, 뭐 이거 얻어 걸리면은 잴 수 있는 거죠. 두 가지는 이제 눈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므로 전염성 안질환에 감염을 주의한다. 그래서 요즘 잘 쓰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코로나 걸리고 하는데 이런 거 썼다가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요즘에 쓰는 것은 바로 비접촉 안압계가 되겠습니다. 비접촉 안압계는 우리가 안과에 갔을 때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눈에다가 바람을 푹 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압축 공기를 뿜어서 검사하는 방법으로 집단 검진에 용이하더라. 그래서 요즘에는 전부 다 이제 비접촉 안압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그림을 이제 하는 것들을 지금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은 요 함입 안압계가 있거든요. 아이고, 글자가 왜 이래. 자, 함입 안압계가 있습니다. 함입 안압계인데 요 보시면은 요 한 대가 누워있죠, 그죠? 이렇게 위에다 추를 뭐 1g, 2g, 3g 짜리를 올리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각막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그거를 측정하는 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앞평 안압계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환자의 눈에다가, 자, 예를 들어서 3제곱미터 평방미터이죠. 3제곱미터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의 압력을 가해야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앞평 안압계고, 둘 다 이제 보시다시피 눈에다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니까 전염성의 염려가 있어가지고 요즘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사용한 것이 여기 보시다시피 비접촉 안압계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시라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된 게 비접촉 안압계입니다.